안녕하십니까,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개인회생 파산을 고민하는 분이실 텐데요. 개인회생 파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요? 제 생각은 아마 어떤 사무실에 일을 맡겨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다른 분야에서 어떤 일을 맡기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이 사무실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내줄 수 있는지,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는 기각을 당하지 않고 잘 면책이 되는지, 내지는 변제율이 괜찮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절대 이런 사무실은 피하셔야 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만일 개인회생 파산 진행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무실만 피하셔도 개인회생 파산의 절반은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하셔야 될 사무실,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변호사 이름을 빌려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에 변호사님 얼굴을 올려놓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변호사님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 자격증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일단 상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도산 전문 변호사의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상담을 받았을 때는 절대 그 변호사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방문 상담을 하셨을 때 만약에 그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사무장이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이 상담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땡땡 변호사님 도산 전문 변호사 자격을 보고 왔다. 혹시 해당 변호사님이 상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말을 얼버무리거나 출장 가셨습니다. 내지는 지금 재판 중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얼버무릴 때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 해당 변호사님이 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무실은 그 해당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은 꼭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해당 변호사님이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하는데 사무장이 먼저 상담을 하고 그 변호사님이 들어와서 정말 잠깐 1분이든 2분이든 잠깐 들어와서 이 사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님이 충분한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님이 이제 변호사 이름을 빌려서 운영하는 그런 사무실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무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보셨을 때 법무법인 저희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율마루 내지는 법률사무소 임재현 변호사 사무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걸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곳은 당연히 해당 변호사님이 상담도 하고 직접 책임을 또 지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땡땡땡 사무장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땡땡땡 사무장 카페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무실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 시 이런 사무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무실을 피하셔야 되는 이유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런 식으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이나 아니면 소모 사건을 이제 수임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어떤 이익을 취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은 변호사 이름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를 넣게 되면 임재현 변호사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사무장들이 변호사 이름을 빌렸을 경우에는 본인들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그 이름을 빌린 다른 변호사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본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잠적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먹튀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서울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무실들은 항상 주의하시고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피하셔야 될 사무실, 현저히 낮은 변호사 착수금, 수임료를 하죠. 현저히 낮은 수임료를 광고하는 곳은 또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개인회생 파산 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크게 나눠보면 인지세, 그리고 예납금, 그리고 변호사 보수, 아까 말씀드린 수임료요. 그리고 부채, 증명서 발급 대행 비용 이렇게 이제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하는 사무실이라면 한 채무자에 대한 사건을 꼼꼼히 봐야 돼요. 이게 엄청 간단한 게 아니라 1년치 계좌 내역을 쭉 살펴보고 수상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내역들은 또 법원에 저희가 미리 보존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내용을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하나하나의 사건에 들어가는 품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만약에 시세가 뭐 2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분다거나 저희는 무조건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비용 등이 있죠. 변호사 보수는 낮게 광고하고 나머지 뭐 인지대나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등을 더 올려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총 비용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광고하는 비용과 동일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비용들을 더 올려서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담하실 때부터 변호사 착수금에 대해서만 낮게 얘기하고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무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나머지 금액들을 올려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상담자분들을 속이는 거고요. 이렇게 속이는 행위를 하는 사무실이 과연 개인회생 또는 파산 일을 제대로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무실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 상담 받으실 때 변호사 선임료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 넣고 그 다음에 보정서 넣고 아마 개시나 요렇게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저희 법무법인 율마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할 때 발생하는 지급명령 신청 사건 또는 대여금이라든지 다른 것을 원인으로 해서 소장이 날아왔을 경우에 그 소장에 대한 답변, 대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급명령 신청 대응, 그리고 소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한 가격을 저희는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회생 파산 상담 받으시 이런 비용들도 포함이 됐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 피하셔야 될 사무실,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는 그 비용들 있죠. 그 비용들이 부족하니까 대출업체를 알선을 해서 또 대출을 받게 하는 사무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채무 때문에 어려워서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대출업체를 알선하는 게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채무에서 또 이런 회생 파산, 이런 보수, 비용 채무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채무들은 우리가 회생 파산 시 채권자 목록에 올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올린다고 한들 법원에서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무실들은 대출 알선을 통해서 본인들이 수수료를 챙기거나 또는 대출받은 돈을 바로 이제 변호사 비용, 착수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요. 이런 사무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또한 변호사법 위반이나 다른 형사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번째,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시에 충분한 상담을 하지 않고 무조건 됩니다, 진행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충분한 상담이라는 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수백 수천 건 진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최소 30분에서 1시간, 긴 상담은 2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담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또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담자분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무실이 일 잘하는 사무실입니다. 따라서 10분 내에 진단해드립니다, 이런 슬로건을 해서 몇 개 질문도 하지 않고 무조건 회생 가능하시니까 진행하십시오, 내지는 오늘 바로 입금하시면 저희가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무실들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고요. 채무가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월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 생계비로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질문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고 만약에 무조건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사무실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총 채무액과 그 다음에 월 소득, 그리고 최저 생계비, 가구 수겠죠. 이런 것들이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개인회생 파산이 가능하다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할 때 반드시 피해야 될 사무실 4가지 유형 정리해 드렸고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다른 것보다 현저히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맞게 이렇게 조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처음에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무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회생파산 수임료를 대출 업체를 통해서 알선하는 것도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시에 충분한 상담, 충분한 질문을 하지 않고
무조건 되니까 진행하시죠. 저희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는 1차 전화 상담, 2층 방문 상담을 통해서 직접 제가 상담합니다. 도선 전문 변호사하고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과연 개인회생 파산 진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